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관찰 추적 종목 두산중공업을 분석하겠습니다. 첫째, 두산중공업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산중공업의 그래프를 확인하겠습니다.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봉은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봉으로 보면 매해 거의 2010년에는 9만원에서 10만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3,590원입니다. 10년 동안 매해 계속 음봉을 나타나며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월봉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월봉 또한 계속적으로 보시다시피 2010년 대략 보면 9만원, 10만원이죠. 제가 자보고 한 건 아니니까요. 10만원 정도 선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내려와서 현재 거래량은 많이 동반했지만 현재는 3,590원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도 여기는 그건 아니고 2018년서부터 보겠지만 여기는 이제 2017년 4월 7일입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 우하향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기 선들 보면은 뭐 121선, 뭐 61선, 2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계속 데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나 주봉에는 전번주에 호재가 좀 터져가지고 양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7,400원부터 내려오다가 여기가 6,590원쯤인데 이쯤에서 증자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증자해가지고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왔다가 6,000원대 있다가 최근에 폭락했다가 지금 호재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현재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까지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은 여기까지 분석하는 걸로 하고 조금 있다가 내용별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책에 따른 주가 변동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TV조선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실적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변화 없이는 큰 반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 영업 손실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라 향후 수주 기대 물량은 1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총 4조 9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4조 2천억 원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발전 시장 침체까지 가중되며 한계에 내몰리자 정부가 결국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원을 지원해 급한 불은 껐지만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 두산중공업의 앞날은 첩첩산중이란 평가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계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생사기로에 놓인 협력업체도 문제입니다.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는 2016년 대비 33% 줄었고 납품 계약 건수는 61% 급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연말 안에 지금 극단의 조치를 해서 논문을 닫든지 원본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두산중공업은 채권단에 감사한다며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셋째는 주식 투자 위험성 및
10년 하락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산중공업의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 위험성은 주식은 10년 전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간 계속 하락하고 데드크로스로 계속 움직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크로스로 내려올 때는 원인은 있을 겁니다. 뭐 매출이 축소된다든가 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손실을 동반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손절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손절해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해봤지만 주식 투자가 그렇게 손절로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두산중공업의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기 합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을 1조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1조 원 범위 내에서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승낙이 된 상태로서 호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2,995원의 꼭지점 바닥을 찍고 현재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두산중공업의 투자 시점과 관찰 추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경영 위기에 따른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범위는 1조 원 규모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누적 투자 손실이 대략 4조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을 다 갚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급여, 기타 등등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그런 것들에서 위기에 관계되는 그런 자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지게 생겼고 그로 인한 두산중공업의 관계 계열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거기에 또 관계되는 계열 회사들, 하청업체들 이런 데가 많이 힘들어져서 산업은행 및 기타 국책은행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추적 관찰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두산중공업이 그게 아닌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탈원전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원전을 3호, 4호기를 5천억 이상 들인 것을 중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시한다든가 또는 해외에서 원전 수주가 된다든가 탈원전 정책이 전환된다고 하면 두산중공업의 가치는 지금 3,995원이 아닌 15,000원, 2만원, 3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종목으로 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관찰 추적 종목 두산중공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